안녕하세요. 작은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는 편지다방입니다. 오늘 시원한 아리수와 함께 읽을 책은 용진 작가의 서울 중독입니다. 오, 아리수. 아리수 아세요? 와, 잘 몰라요. 아리수 안 드셔보셨나요? 아리수가 그냥 서울에 나는 물. 네, 그냥 그냥 물틀만 나오는 수돗물. 수돗물이죠? 네, 안 안 드셔보셨죠? 먹어봤어요. 안 먹어봤어요. 아, 시원한 아리수라고 음료를 선택했는데 네.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바야흐로 한 6년 전 그리고 그 전으로도 한 2, 3년? 서울에 한 3년 산 것 같거든요. 네네네. 근데 물 사 먹는 돈도 아까워서 수돗물 그냥 마셨었어요. 아, 그 수돗물 먹어도 돼요. 그런 눈빛으로. 에, 아니에요. 제주도는 물틀면 삼다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거든요. 아리수가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다. 아, 그래서 네네. 정말 약간 그런 생체 실험 자원자처럼 정말로 그 네. 수돗물로 마시고 조금 이제 기분이 좀 오늘 좀 사치 부리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거기다 티백을 넣어서 끓여서 드셨나요? 끓여서 끓여서? 먹고 오. 그럴 정도면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였고요. 네네네네. 아니면 그냥 막 그 음, 양치컵으로도 먹고. 오. 네, 그래서 네.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이 책을 서울 중독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시원한 아리수와 네,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서울 중독은 용진 작가님이죠. 용진 작가의 네 번째 에세이입니다. 저는 저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강렬한 음, 서울 중독을 네, 선택하고야 말았고요. 서울 중독이라는 말이 너무 짧고 강력하게 느껴졌던 게 저도 서울에 살았었고 서울의 일부분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었고 그래서 섬에서 사는 어떤 순간에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살짝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. 내가 서울에 소속되는 것에 실패했구나. 네, 이제는 그냥 그 공간이 나랑 잘 맞지 않았구나. 이 정도로 좀 의연해졌는데 네, 예전에는 그런 나고자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되게 중심지로 여겨지잖아요. 중대한 일들은 다 서울에서 결정이 되거나 서울이 가장 먼저 시도된 다음에 지방으로 전파가 되고 큰 전시나 이런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도 다 서울이 가장 잘 소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도 한 블럭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이제는 되게 멀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그날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용진 작가님이 굉장히 좀 힘든 순간도 밝게 보시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반지하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4년째. 네네네. 근데도 되게 반지하를 또 좋게, 그러니까 막 너무 좋게는 아니지만 또 살만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와 정말 장난 아니다.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이 책을 네. 읽으면서. 네. 저는 반지하는 아니고 지상이었는데도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음, 제가 서울에서 살았던 집 소개할 때 네. 항상 그 막 투명 화장실, 네. 투명 창에 막 발을 담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. 근데 그 묘사가 똑같이 있는 맞아. 거예요. 고시텔 얘기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 사는 거 다 네. 비슷하구나. 서울이 팍팍하구나. 음, 그런 생각이 공감이 들면서 네. 이 사람은 어떻게 10년째 여기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는 걸까?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 내성이 다르다는 생각이 음,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서울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아, 나는 부적응했구나. 네네. 네,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. 네. 책이 또 좋았던 게 밝은 부분은 밝은데 어두운 부분은 어둡기도 해서 서울에서 이제 겪으셨던 인생의 첫 상실, 그러니까 그 상실이라는 뜻의 이 인연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죽음 때문에 못 보게 되시는 경우가 언급이 돼요. 근데 할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희노애락이 다 묻어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좋았어요. 그러니까 너무 워낙 막
서울 너무 좋아요,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조금 나는 약간 아닌데요?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서울 사는 동안 10년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자기만의 재미를 찾아서 나름 찾아가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좋아하시는 공간이나 아니면 본인이 살았던 집에 대한 묘사가 많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은 서울에 이제 막 적응하고 계시는 사회초년생 이제 비서울 출생자들이 네네네. 보면 정말 위로를 많이 얻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작가님이 쓰신 이런 말들 그냥 서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논리적인 뭐 이유는 없다라든지 좋다가 싫다가 좋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 그 마음을 잘 잡은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서울살이를 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문장일 것 같다. 네. 내가 서울을 안 살아봤으면은 뭐 서울이나 뭐 원주나 뭐 뭐나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서울에서 막 이렇게 서울 출생이 아닌데 거기서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내 자리 하나 만들려고 막 그런 반지하에 살고 고시텔에 살고 그런 시간을 겪은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한 문장들에 더 공감할 것 같다 생각했어. 저는 뭐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서울에 뭔가 다 집중이 되니까 네.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쵸. 청년들이 물론 이제 일자리가 서울에 많긴 하지만 거기 이제 월세나 이런 게 비싸니까 맞아요. 서울에 다른 이제 비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살면 돈을 모을 수 없는 그런 맞아요.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?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결혼이 늦어지고 뭐 출산이 늦어지고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사회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집중되는 걸 막지 못한 게 저는 그게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저 지금 막 인구 소멸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더 오히려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자리를 나눠서 근데 안 그래도 세종시로 이제 네. 이전하면서 네, 맞아요. 그나마 이전하면서 거기가 또 올라왔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지방으로 이렇게 힘을 좀 나눠야 되지 않나 네. 생각이 들고 네.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결혼할 수 있겠어? 이렇게 스스로 좀 자조적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연애도 힘들다. 맞아. 그러니까 나 자기 개발하는데도 시간과 돈이 모자라고. 왜냐면 그렇겠죠. 월세로 일단 그 월급에 굉장한 양이 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취미나 이런 걸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애가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주 좋은 취미잖아요. 그러니까 안 해도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하면 너무 좋은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연애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연애를 해도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? 또는 출산을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자조적인데 네. 제주에 왔는데 결혼한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? 다 결혼했고 다 연애하고 있고 다 결혼할 거고 다 애기 낳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 전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. 맞아, 그 느낌, 맞아. 분위기가. 네. 근데 사실 인간한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는 결혼을 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같이 살고 공동으로 살고 이렇게 뭐 가능하면 이제 아이도 낳고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되게 거세된 느낌인데 사치의 느낌? 맞아, 근데 여기 맞아. 오니까 다들 뭐 별일 없으면 결혼하겠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. 여기에서의 삶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걸 체감했어요. 네. 근데 그거 봤어요? 최근에 제주가 네. 평균 소득 가장 낮은 거? 그래요? 그게 기사에 뜨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득이랑 그 결혼이랑 연관이 완전 그 정비례하는 것 같진 않아요. 소득이 많다고 결혼하는 것 같진 않고. 그래서 기본소득이 가장 낮다고 나오는 거예요. 모든 도시 중에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그 마음의 만족도가 더 높은 이유는 뭘까? 그러니까 살기가 팍팍한 거는 내가 볼 때는 거기나 여기나 또는 여기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뭘까? 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.
근데 제주도는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. 아,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더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서울은 오히려 사람은 많은데 다 뭔가 이렇게 개인화돼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가지고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갈 때마다 여기서 살면 되게 정부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거든요. 그 같은 그 건물 안에 살고 있어도 옆에 사는 사람은 약간 경계하게 되고 맞아요. 문 열 때 같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조심하게 맞아, 되고 맞아. 그런 게 또 그 문이 엄청 붙어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저도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가고 했었으니까 그럴 때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서울에서 내는 월세로 제주도 내려오면은 더 큰 집에 살 수 있는데 훨씬 좋은 컨디션에. 그리고 더 이제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이제 넓은 주변에 공원도 있고 이런 데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좀 그게 좀 뭔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. 근데 이제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 서울에서 살 수밖에 없긴 한데 집이 거기를 다시 살 자신이 없어요. 이제 용진 작가님처럼 반지하에 4년 살고 이런 네. 시간들을 해야 되는데 네. 용진 작가님 너무 대단하시고 난 자신이 없다. 그래서 편지도 전 애인한테 쓰듯이 되게 미련 가득하고 그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편지를 살짝 읽으면서 오늘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겐 너무 오래 지난 서울에게 안녕 서울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다. 제주에 온 지 6년이 되어가니 너를 떠난 시간도 비슷하겠어. 여전히 속 시끄럽게 잘 지내니? 나는 잘 지내. 몇 년 전 나는 골병이 든다 해도 너의 일부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쩌다 이 섬에 살고 있는 걸까? 너도 인정하지? 내가 너를 얼마나 애정했는지. 그 말도 안 되는 방에 살면서 낮과 밤을 바꿔 지내면서 출퇴근 시간을 당기고 미뤄 대중교통을 타고 때마다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얼마나 너와 함께하고 싶었는지. 야, 진짜 아꼈다. 어쩌다 또 만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내게 다시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아. 웃으면서 인사하는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. 잘 지내. 가끔 진심으로 아쉬워하고. 이제 정말 헤어지자. 그래서 이 편지가 이제 파랑만장 다이어리라고 저희가 신작이 나왔잖아요. 네네네. 거기에 사랑했던 도시에게라는 편지가 또 들어가요. 그래서 그 편지랑 좀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또 홍보까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다음 책은 아직 또 못 골랐죠? 네네네. 다음 책은 다음 주에 같이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. 편지다방은 작은 출판사의 책을 모두 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주에 만나요.